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전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들에 관하여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반드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만남에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재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결 절차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재결의 어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3호는요, 제1, 2호 및 제4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상식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1호입니다. 처분이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분이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죠. 그럼 행하는 것이 있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작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처분과 부작위의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둔 상태에서 제4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그 이외에도 이 말이 되겠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제2조 제3호 재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재결이라는 것은 재판과 비교되는 용어입니다. 재판은 재판부에서 행하죠. 재판부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로서 자신들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재결이라는 것은요, 재판부가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인데요. 바로 재판부에서는요,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요, 심판을 하여서 재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이라는 것은요,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수용 재결을 하는 그러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을 것인데요. 그게 바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용어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용어 계속 듣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과정 절차도입니다. 여기에 그 관련 URL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셔서 보다 더 선명한 그림을 이용하여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 재결 신청서 접수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의 경우라 그러면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결 신청서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요, 자치구에 송부하여서 공고 열람하도록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구에 송부된 재결 신청서를 시군구에서는 공고 열람을 하면서 의견 검토 및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러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수용 재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결서를 작성을 하여서 위원회에 심의 재결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재결서를 송달하게 되는데요. 보내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특별 송달의 방법으로 송부해야만 하고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재결서를 송부하여 14일간 게시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 절차는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소유자인 경우에 있어서요, 그분들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전 60일이 주어졌던 것이 30일 추가되어서 90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은 2018년 12월 31일, 그 시행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도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절차도인데요. 예, 이건 개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유자께서 말입니다. 예, 그분들께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예, 이의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의 재결을 하여 재결서를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단계에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도 법 개정 전에는 30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30일이 추가되어서 60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 마음대로 예, 인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예, 이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인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결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리한 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요, 동일한 형식을 갖춘 도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리한 도표이었습니다. 그 도표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요, 4개월이 넘었습니다. 4개월이 넘었습니다. 재결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3개월이 넘습니다. 3개월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조합이 업무를 꾸물대고 있다는 그런 불평, 불만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불협화음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칸에는 기간이, 두 번째 칸에는 법령 규정이, 세 번째 칸에는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개개의 법령 규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그 기간은 다음 화면 이후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법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법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법 제28조 재결의 신청, 바로 다음 화면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볼 경우에서는요, 30조가 28조 뒤에 위치하여야 합니다만은 처리 순서로 볼 경우에서는 오히려 30조가 28조보다 앞서기 때문에 제가 도표에서 이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법령 규정에서는요, 제가 이 숫자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두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고요, 빨리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재결 절차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정리할 텐데요. 예, 여기에 제28조가 여기에 제30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재결의 신청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2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1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될 텐데요. 이는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제26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8조 제1항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말이죠. 사업 시행자께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에서는 말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60개월에서 72개월로 말입니다. 무려 5년 내지 6년으로 연장을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 바로 이 부분이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제30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신청의 청구입니다. 재결의 신청은요, 바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사업 시행자.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3항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제2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께서는 말입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내용 핵심 사항은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49조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는 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이하시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요, 이러한 재결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있으는요,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31조 열람 규정입니다. 제2항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1항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32조는 심리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항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1항, 제2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3조에서는 화의 권고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관계인 서로 대립하지 말고 화해하시죠 라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제33조입니다.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재결 절차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34조 드디어 재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결의 주체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2항 재결서에는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한 후 그 정본,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정본을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자, 제35조는 재결 기간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결 기간은 말입니다,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거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0조입니다. 보상급의 지급 또는 공탁입니다. 제1항과 제2항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의 각호 그리고 제3항, 제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날짜로 넘어오는 겁니다.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돈을 먼저 주어야죠. 그래야 소유권을 넘겨받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공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5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복되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날짜에 사업 시행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고요.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수용의 개시일에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그리고 손실보상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배려가 말입니다. 그 배려는 당연히 이러한 규정의 이해에 기초하여야만 하겠죠. 제2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사용의 개시일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당연히 행사하지 못하겠죠. 제3항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이 된 그런 권리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그런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첫 번째 만남의 첫 번째 화면에 제시되어 있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말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도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 내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완료가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08-91364 판결에 판시되어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를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관해서는요, 이주이 인도와 명도라는 제목을 가진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 소송에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의 완료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만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